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소중한 관계를 망치거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이나 직장에서 서운한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아팠던 기억. 혹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던 순간.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나요?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칭찬을 100번 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열 수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가 보내온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이수진 씨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학생 한 명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학생은 최근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그 후로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건넬 때 조금 더 조심하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도, 빛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칭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칭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털어놓았을 때, 넌 정말 대단해라고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위로는 공감의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도 버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누구라도 속상했을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칭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최근 누군가가 당신에게 공감해준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공감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작은 공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히 예쁘게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 순간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한 강민석 씨.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대화 하나가 그의 직장 생활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정윤아 씨. 강민석 씨는 업무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윤나 씨는 꼼꼼하니 금방 잘할 거예요. 그런데 윤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 뒤 며칠 후부터 그녀는 민석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민석 씨는 직접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그제야 윤나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팀장님이 하신 말이 부담스러웠어요. 꼼꼼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강민석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윤나 씨, 미안해요. 그 말을 할 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담을 주었다면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고 더 깊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강민석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다르게 다가갔던 기억.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따뜻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어머니와 점점 멀어져 가던 그녀의 딸. 어느 날 딸이 던진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똑같은 일만 하잖아. 재미도 없겠다. 그 말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딸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엄마, 뭔가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한 걸 보면 나도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말에 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엄마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더 솔직하고 깊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때로는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있나요? 우리는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무심코 던진 말들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곤 합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사원 강민호 씨입니다.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말을 잘 못할까? 업무와 관련된 말은 막힘없이 했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 지수 씨가 의견을 냈을 때 강민호 씨는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지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었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의 표정이 굳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강민호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곰곰이 생각해본 끝에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의 정확성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에게 말을 건넬 때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해보기로 한 것이죠. 먼저 그는 지수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수 씨, 지난번에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던 것 같네요. 이상하셨다면 정말 미안해요. 그 사과는 진심이었고 지수 씨도 그 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서운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괜찮아요. 앞으로 더 잘 맞춰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강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이란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는 사소한 대화에서도 상대의 기분을 살피려 노력했고 그 결과 그는 동료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상대에게 존중과 배려를 전하고 있을까? 아니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를 상처 주진 않았을까?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한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칸트는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충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을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고 마음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리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칭찬이나 피드백을 줄 때 구체적이고 진솔한 표현을 사용할수록 상대방이 이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유진 씨는 조별과제 발표에서 팀원과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더 옳다고 확신했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은 점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진 씨는 교수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말보다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이 조언을 바탕으로 유진 씨는 대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팀원의 의견을 듣고 그 장점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너의 의견도 좋은데 이 부분을 함께 보완해보면 어떨까? 그 한마디가 팀원의 태도를 180도 바꿔 놓았습니다. 결국 조별 과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능력을 끌어내고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는가보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화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려 노력하셨나요? 혹시라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급급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충고나 비판을 한 적은 없었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 진정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단순히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말을 조율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상담 사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완벽을 추구했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영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려 했고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팀원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기준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것이었지만 팀원들은 그녀를 차갑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지영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 전문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 것 같나요? 그 순간 지영 씨는 자신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인 감정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는 하나의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먼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스스로 판단한 후 말하세요. 이 조언은 그녀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후 지영 씨는 대화할 때 지적보다는 칭찬을 먼저 시작했고 팀원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졌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존중해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행동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그 진심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성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결국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행동할 때 우리 자신도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 대화 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그 대화에서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앞으로 더 진심을 담아 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진정성을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은 듣는 힘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행동을 간과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런 습관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자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화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대화는 단순한 말과 행동을 넘어서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 말하는지, 어떻게 말을 전달하는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듣는 동안에도 우리는 종종 내가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고민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대의 감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감은 단순한 기분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말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듣는 힘을 기르기 위한 실천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집중하기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눈을 맞추며 집중하면 상대방은 내가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라는 식으로 상대가 말한 내용을 반복해주면 상대방은 내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고 듣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말할 때 즉각적인 평가나 반응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 그건 이렇게 해야죠. 혹은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야.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교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려는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 표현하기입니다. 단순히 공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혹은 내가 그렇게 느낀 건 충분히 이해가 돼. 이런 공감의 말들은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질문 한마디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대화 속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반항적인 태도에 지친 부모님은 더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아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의도가 아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점점 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부모님께 간단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조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아이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었고 부모와의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성은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만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나는 너를 존중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약속이 될 뿐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행동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그 진심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성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결국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행동할 때 우리 자신도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 대화 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그 대화에서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앞으로 더 진심을 담아 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진정성을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은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행동을 간과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런 습관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자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화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대화는 단순한 말과 행동을 넘어서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는가, 어떻게 말을 전달하는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